자, 그러면 포물선 이어서 좀 갈 테니까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포물선을 양분해서 했죠. X축, Y축 나눠갖고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무슨 운동? 포물선. 포물선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경로식이라는 게 들어가요. 여기 지울게요. 경로식 같은 거 쉽죠. 어떻게 되냐면 자, Y는 V대로 sin 세타 t-2분의 1의 gt의 제곱이 돼요. 이게 여기다가 뭐가 되냐면 시간 변수죠. 이렇게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 나눠져 버리니까 얘는 탄젠트 세타 x-2v0의 제곱에다가 gx의 제곱이 돼요. 이게 경로식이 이게 코사인을 빼먹었네요. 여기에 이렇게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쓸까요? 됐죠? 네. 탄젠트랑 코사인이 있는데 경로식 같은 경우는 그냥 탄젠트 함수로 외워두시는 게 나아요.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이 시험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더 나으니까 외워두세요. 알죠? 네, 이게 피타고라스 쓴 거거든요. 이게 무슨 정리예요? 무슨 정리? 수학 안 배우? 우리나라에서 한 고등학교 나온 거 맞으시죠? 외국 고등학교 나온 거 아니죠? 피타고라스 정리. 알죠? 맞잖아. 여기 x, y, z 하면 됐다. 이게 코사인이고 사인이고 하잖아요. z를 나누는 거죠. 네, 여기를 코사인으로 나눠요. 그러면 1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 되죠. 이거 시컨트 세타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알죠? 왜 이렇게 돌아가냐면 탄젠트랑 탄젠트 대칭꼴이 낮습니다. 뭐 이거 그냥 두 개 다 외워두시고요. 경로식 같은 경우는 왜 수식을 조금 외워 따라가냐면 증명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씩 빼먹어 버리거나. 알죠? 증명하다가. 그러니까 경로식 같은 것 좀 외워두시고요. 경로식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알죠? 경로식 같은 경우에 포물선 운동인데 잘은 안 나와요. 일단 포물선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로 분할하는, 그러니까 x축, y축 따로따로 하는 거를 일단 기본 골자로 문제를 거의 내고 경로식이라는 거는 특정한 케이스에 되게 파워풀 하거든요. 이제 보여드릴 거 다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지점에 대해서 x축에 대해 각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12페이지에 다 정리가 돼 있고요. 알겠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하는 게 안 보이면 잘못 피고 있다고. 12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잠깐 특색 같은 것 좀 해드리면, 이거는 경로식 같은 것 좀 외워 두시고요. 알겠죠? 이게 경로식이라는 거. 그리고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얘가 뭐죠? y축 위치죠. x축 위치죠. 원점이 여기면 아래는 음수예요. 아셨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케이스에서 많이 실수를 하시냐면, 높이 h래요. 떨어졌대. 맞죠? 뭐 넣은지 아세요? h 넣어요.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뭐 넣어야 되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r이라, 뭐 x라 할까요? x라 할까? 뭐 d라 합시다. d고 여기 뭐 그래서 d, 마이너스 h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벡터적인 개념 정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안 해요,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좌표라는 거.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놓으시고요. 물리가 나중에 뭐 더 역학이라든 가다 되게 파워풀해지거든요.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알아두시고요. 이런 거 넣을 때 경로식 좌표를 넣을 때는 항상 원점 확인하시고요. 아시죠? 네, 넣을 때 그러니까 시작점이 거의 원점이 됩니다. 시작점이 원점 잡는 거니까. 그리고 잠깐 포물선 특색 좀 해드리면, 이걸 좀 지울게요. 이것도 지우고. 칠판이 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원래 큰 거 좋아하는데.
포물선은 상가함수로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상가함수가 보일 때 이제 테크닉적인 면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좀 풀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포물선은 최대로 날아가는 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날아가는 거리, 그러니까 지금 원점에 대해서 이쪽으로 y축 높이가 똑같을 때 대칭꼴을 가져요. 어떤 형상 때문에 그러냐면 r 때문에 그래요. r이 지분에 얘는 v0의 sin 2세타 이게 제곱이죠. 얘 때문에 사인의 대칭꼴을 가져요. 사인 함수를 보면은 얘가 2세타를 해볼게요. 그러면 90도일 때 나중에 같은 경우는 각도를 보통 라디안으로 많이 표현을 할 텐데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냥 편하게 할게요. 45도에서 최고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얘는 대칭꼴을 갖습니다. 이렇게 30, 그 다음에 얼마? 60도일 때 이때 날아간 거리가 똑같아요. 아셨죠? 날아간 거리가 똑같고 그러면 뭐가 이제 틀려지냐면 시간이 좀 틀려져요. 시간은 달라요. 시간 같은 경우는 얘는 TR이라는 건 지분의 이 V0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얘가 틀려져요. 얘가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가는 거, 슝 가는 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거 조금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45도에서도 대칭꼴을 간다. 그리고 포물선 같은 경우는 뒤로 던지지 않는 이상 각도가 어디에 한정돼 있어요? 어디에? 여기에 한정돼 있죠? 맞죠? 뭐 던진다고 하면은 만약 날아간다 포물선 운동이라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꼭 삼각함수가 할 때는 삼각함수는 최대값이 1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탄젠트 빼고요. 사인 코사인은 이게 나중에 실수를 하게 돼요. 이게 i 사인 세타는 뭐 2분의 1하고 2가 나왔어요. 이거 답이 이게 날라가죠. 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거 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좀 대칭성, 거리 대칭성, 시간은 다르지만 거리 대칭성이 있다는 거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14페이지로 오세요. 한번 싹 지울게요. 포물선에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X축으로서는 등속도 운동이고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이래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냥 I 경로식 자체로 미분 때려가지고 다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우리가 이유는 아십니까 혹시?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우리는 뭐를 하는 게 목표이라고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야. 힘을 찾았으면 얘를 정의할 수 있고 얘를 정의하면 얘를 정의할 수 있고 얘를 정의할 수 있고 시간 t의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뉴턴이 하는 거는 이거를 역학적 정보를 해가지고 얘들만 풀다면 나는 모든 거를 다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로 케플러가 행성운동할 때 그 케플러가 그 스승이 40년을 해놨거든요. 티코브라에. 케플러가 그걸 넘겨받아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찾았어요. 관측 데이터로. 그래서 이거 타원이네 이런 거 찾고 그다음에 주기의 제곱이 장방향의 세제곱에 이게 비하네. 대단한 것 같아요. 엑셀도 없었을 텐데 이런 걸 찾는다는 얼마나 노가다를 뛰었을까 상상 안 해봐. 티코브라 그 스승이 거의 다 해놨는데 자기 이름 갖다 붙였죠. 맞죠? 자기 스승, 자기 붙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영원 불면으로 케플러 법칙으로 남았어요. 근데 뉴턴은 뭐 했냐면 자기가 A4지로 막 풀어요. 아 A4지 없었겠구나. 막 풀어. 그래가지고 야 6개월 뒤에 목성 여기 있을걸? 해서 진짜 맞았어. 예측을 해가지고. 그래서 케플러는 40년 동안 관측, 얘는 쥐가 미적분 만들어갖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누가 더 뛰어나요? 누가? 여러분 어떻게 관측하실 건가요? 푸실 건가요? 그래서 이게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X축, XY로 나눠서 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아셨죠?
그냥 이 경로가 있으면 이거를 다 미분해가지고 할 수는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고 계세요? 문제에서는 대부분 너희 분할해서 풀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포물선 같은 경우는. 아셨죠? 독특하게 경로식이 근데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 케이스로 경로식을 쓰면은 되게 편할 수가 있어요. 경로식을 언제 써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특정한 지점에 대해서 X축과 이루는 이 속도 방향이 있죠. 이 방향이 각도를 파이를 할게요. 여기를 세타로 주어졌으니까. 얘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쓰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얘를 주면. 잘 보세요. 얘를 주면 얘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쓸게요. 자, 얘는 탄젠트 파이, 기울기죠. 기울기. 그러면 얘는, 여러분 이 경로가 있으면 기울기 어떻게 하세요? 자, 수학 함수 fx가 있어요. y는 fx가 있어요. 기울기가 뭡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셨구나. 자, dx분의 dy죠? 변수 아시죠? 이 변수가 뭘로 돼 있죠? x랑 y가? t로 돼 있죠. 그래서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vx분의 vy가 되죠. 이거 했죠. vx는 v0 코사인 세터, vy는 v0 사인 세터 마이너스 gt가 되겠죠. 맞죠? 맞나요?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어느 임의의 지점에 대해서 각을 딱 알려주잖아요. 그럼 오프닝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탄젠트 파이는 이거 v0 코사인 세타 분의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이 수식이 있어요. 이 수식이 무조건 쓰여요. 그리고 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x축, y축 나누는 거. 이 수식 플러스 이걸 그냥 딱 쓰고 시작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얘를 30도로 줬어요. 그럼 뭐 넣어야 돼요? 탄젠트 30도 얼마죠?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 넣는 순간 골 때려지셔야 됩니다. 최고점을 지났냐? 여기서도 중요해요. 최고점을 안 지났을 때랑 최고점을 지났을 때랑 달라져요. 안 지나면은 양수고 지났으면 음수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각을 보시고, 물론 이미지로 주어지는 거니까 얘가 각이 x축에 대해서 우방향으로 이렇게 파이가 형성되어 있으면 양수고, 최고점을 지나가지고 하면 음수예요. 아셨죠?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루트 3분의 1 넣는 거랑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은 다르잖아요. 완전히 계산이 3000%로 가버리기 때문에 꼭 이걸, 그러니까 특정한 임의의 지점에 대해서 이게 보면 이걸 쓰고 시작을 하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푼 다음에 이렇게 푸는데, 우리가 t 스페이스, 그러니까 t가 변수로 작용하는 이런 성질 때문에, 벡터적인 성질 때문에 이게 나눌 수가 있어요. x축, y축 변수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셨죠? 꼭 이해 가시고요. 보이대로. 그래서 최고점 이 부호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되게 쉽게 풀리거든요. 그리고 세타라는 거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얘는 초기각, 나중각, 탄젠트 파이. 그래서 포물선은 거의 이 정도로 끝납니다. 포물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이 선에서 포물선 문제가 나와요. 뭐 두 마리가 나오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두 마리에 대해서 얘들만 이제 조금 두 개만 이게 낀다 뿐이지 거의 똑같아요. 풀이가. 알겠죠? 베이스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x축, y축 분할해서 한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한 각을 주면은 요거 식이 하나 더 쓰인다. 이렇게 바로바로 보이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포물선 15페이지 보세요. 이제 포물선 문제의 접근 방식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x축, y축 분할해가지고 등가속 지소운동식을 가고요. 그리고 되게 독특한 게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정 좌표를 딱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4m, 여기를 높이가 3m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원점 좌표 줬죠? 이거 줬죠? 이때는 경로식이 훨씬 빨라요. 아시죠? 특정 위치 좌표를 주면은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위치 좌표가 주어지면은 경로식이 빨라요. 경로식을 쓰세요. 알죠? 빠르다. 세 번째, X축 이무의 지점에 대해서 기울기 정보가 주어지잖아요. X축상에서. 그러면 요거 쓰시면 돼요. 아시죠? 탄젠트. 포물선은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예요. 완전 포물선 같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 선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오프닝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베이스예요. 아셨죠? 이게 기본이고요. 얘는 얘를 안 쓰냐? 아니에요. 얘를 쓰고 그냥 이걸 하나 더 쓰시라고요. 그래야지 연립이 되니까. 아셨죠? 거의 대부분. 그리고 얘들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쉬워져가지고 네, 예전에 좀 어려웠을 때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왜 쉬워진지 아시죠? 소술량이 늘어나서 그래요. 맞나요? 소술량이 늘어나서. 작년은 기입형이 있었잖아요. 재작년 말하는 거예요. 재작년. 그러니까 19년도, 올해는 21년도라고 치고 시험 볼 걸. 네, 작년에 20년도 시험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입형이 늘어났었죠. 아니 기입형이 줄고 네 문제로 줄고 소술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서술형 문제가 시간은 동일하잖아요. 시간은 동일한데 문항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배분을 하면은 얘가 난이도가 좀 떨어질 거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이스. 첫해 너무 쉽게 나왔고 좀 어렵게 나왔어야 되는데 한 5점 평균 5점 떨어졌어야 되는데 쉬우면 안 좋아요. 왠지 알아요? 실수가 당락을 갈라요. 실력이 아니라 실수가. 물론 실수도 실력이긴 하지만 잔인한 만들 중 하나죠. 실수도 실력이다. 누가 그랬지? 박진영이 그랬나? 실수도 실력이다. 그래서 이 선에서 끝나니까 꼭 포물선 같은 2차원적으로 오는 순간에는 기본기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연산 실력. 이거는 많이 해보면 좋아요. 아시죠? 많이 해볼수록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조금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 증명하지 마세요. 이거 이끌어내면 남들 이거 쓰고 시작할 때 여러분 증명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알죠? 제가 외워드리는 거는 박스로 막 쳐놨잖아요. 그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습관 많이 써보세요. 알죠? 안 쓰면 까먹으니까 이건 기본적인 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법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훈련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알죠? 훈련. 뭐 기술도 한두 개씩 껴놨어요. 자, 5번으로 오시고요. 문제 좀 풀어드릴 테니까. 저는 지울게요. 5번 보세요. 아이고. 기출을 껴놓는 이유 같은 경우는 어떤 뉘앙스대로 흘러가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얘는 일반적인 얘 두 마리잖아요, 두 마리. 그러면 기본적으로 충실하시면 돼요. 그냥 개별적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떻게? X축, Y축으로 베이스대로 나누시면 돼요. 아셨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물체가 몇 마리죠? 수평 방향으로 하나, 포물선 두 개죠. 네, 그래서 자 볼게요. 물체와 총 R을 나눌 거예요. 아셨나요? 물체는 몇 차원도? 이게 물체. 이게 총알. 1차원, 2차원. 식이 몇 개? 네, 분할 3개 해야 돼요. 아셨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를 X로 하겠습니다. 이게 X축. X로 날아가는 거니까 자 일단 물체는 X는 V0T가 되고요. 총알 같은 경우는 그걸 쓸게요. 일단 뭐 속도부터 쓰셔도 되는데 네, 일단
저기서 만나는 정보이기 때문에 위치에서 만나는 정보이기 때문에 위치를 쓰시면 됩니다. 자, x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v죠, v. 자, v. 그래가지고 저는 각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저기는 주어지는 각이 아니죠. 나중에 날려야 돼요. 각을.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좀 센스인데 상가함수를 날릴 때는 피타고라스가 들어가요. 알아두세요. 아셨죠? 이런 테크닉적인 거는 문제를 풀 때 조금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변수의 삼각함수가 뺏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포물선 삼각함수잖아. 사인 코사인이 등장하죠. 사인 코사인을 날릴 때, 그러니까 세타가 새로운 변수로 내가 정의를 할 때 이거를 없애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정보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막 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날릴 때는 피타고라스를 응용을 한다는 거는 조금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계산 테크닉이에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v 코사인 세타 t가 되고요. y축 같은 경우. 자, y축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서 얘가 되죠. 라지 h에서 스몰 h 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라지 h에서 스몰 h 빼가지고 얘는 자 v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얘는 2분의 1의 t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에오라 그랬죠? 최고점이죠. 2지분의 이거죠? 최고점 시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최고점 시간 t가 뭐죠? 아, 죄송해요. 이게 v예요, v. v0가 아니에요. 아셨죠? 네, v sin 세타가 되죠. 최고점. 그래서 여기 또 집어넣으면은 v0가 v 여기서 여기 얘가 나오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빠져요. 그래서 뭘로 이거 비교하면 되죠. 똑같은 위치에서 만나죠.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자, v0라는 거는 v 코사인 세타가 돼요. 아셨죠? 여기서 1번씩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v를 구하라 그랬죠. v를 있는 정보를 끌어내야 돼요. 연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를 쓸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이거 넘겨가지고 계산하시면 2g h-h는 v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이 2번식이에요. 보이시나요? 사인 코사인 있죠? 항상 명심하세요. 피타고라스 빼버리는 거. 이게 테크닉이에요. 이거 계산 테크닉이에요. 많이 풀어오면 이게 나는데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 제곱해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1번 프라임, 1번의 제곱. 더하시면 되죠? 답이죠? 따라서 v라는 거는 루트 2g h-h에다가 플러스 v0의 제곱이 돼요. 이게 잘 보세요. 원래 포물선이 이게 기본이거든요. 한 마리. 근데 한 마리를 딱 껴요. 그러면 뭐가 늘어나냐면 계산식이 연립이 하나 늘어나요. 연립이 늘어나면은 급격히 못 푸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잘 보세요. 3x 플러스 2y는 7이고 뭐 x 플러스 y는 3이다. 이거 못 푼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자를 하나 더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못 푸는 사람도 생겨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자 4차 방정식을 하잖아요. 그럼 안 풀어요, 사람들이.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 실수를 하냐면 이거 찾아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이거 1년, 그러니까 한 달 주고 풀어라 하면 못 푸는 사람 있을까? 없겠죠. 뭐 때문에 못 푸냐면 시간 때문에 못 풀어요. 그리고 다급해지니까. 계속 이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프닝을 좀 봐야 돼요. 이거 쓰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서부터는 연산 능력이 조금 들어가는데 연산 능력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조금 알아두시는 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런 게 좀 테크닉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꼭 이런 식으로 내요. 그러니까 야리까리하게 풀리랑 말랑 잡고 있게끔. 일반 물리는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 훈련이 조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훈련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했어. 막 풀어요. 어떻게든 답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은 이 문제 풀었다 넘어가 버려요.
근데 나중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 왜? 내가 그때는 풀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안 보여.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발자취를 가야 될지, 어떻게 오픈을 시작해야 될지 그걸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본 포물선하고 그냥 개념 하나 섞어놓은 건데 너 이거 연산을 어떻게 할래? 변수를 어떻게 해결을 할래? 그래서 삼각함수를 없애는 변수 같은 경우는 테크닉적 이게 맞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피타고라스로 빠진다는 거 조금 알아두세요. 알았죠? 연습 좀 해보시고요. 그럼 실력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6번으로 갈게요. 읽어보세요. 지워도 되나요? 혹시 쓰고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얘가 무슨 운동인지 아세요? 무슨 운동이죠? 포물선 확실한가요? 원운동이 아닌가요? 내가 이 포물선을 배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포물선이겠죠. 근데 원운동이 왜 아닐까요? 네, 맞아요. 등가속 운동 때문에. 그러면 가속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실래요? 가속도? 지 쓰실 건가요?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가속도? 여기서부터 기본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속도. 자, 등가속도라는 거는 등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속도를 미분할 거예요. 잘 보세요. 등가속도 할 때 제가 A를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일정할 때는 이게 된다 그랬죠. 또 이게 된다 그랬죠. 맞나요? 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미분할 수가 없죠. 이거는 속도의 함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속도 변화량 두 가지 정보를 줬죠. 어떻게? 여기. 그래서 벡터를 쓰시면 되죠. 속도 어떻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쓸게요. 저기 시작점 속도. 초기 속도를 v0 이렇게 쓸게요. 뭐라고 쓰셔야 돼요? 루트 2, 0. 단위는 안 쓸게요. 단위 원래 쓰셔야 되지만 나중 속도를 쓸까요? 어떻게? 0, 마이너스 루트 2. 맞나요? 네. 기본 개념이에요. 몇 초 걸렸어요? 2초. 그러니까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t분의 v 마이너스 v0 벡터가 들어가죠.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시험장에서 안 보이거든요. 진짜로. 너무 심플한 건데. 네. 그래서 2분의 얘는 여기서 이거 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서 써보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게 가속도. 아시죠? 가속도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거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이 너희라고 할 뻔했네. 여러분이 관성력을 배우면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죠. 크기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G로 가속으로 하고요. G로 할 때 이 안에서의 운동이 저게 돼요. 이 운동이 관성력이 마이너스 G로 이렇게 작용을 하죠. 이렇게 G. 벡터로 쓰면 안 되고 그냥 크기로 쓸게요. G 하면 요 방향이 합성기게 되죠. 네. 그래서 저기서 운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슉 던지잖아요. 그러면 저 똑같은 운동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런 문제를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고 포물선을 물어보면은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저건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면. 아시죠? 포물선. 나중에 관성력이 나올 때도 포물선을 해드릴 거예요. 하나씩 계속 개념이 쌓이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포물선의 베이스적으로 개념을 하나씩 상대수도를 넣거나 관성력을 넣거나 뭘 넣으면 이 새로운 문제 형태가 딱 되거든요. 그게 딱 임용이 좋아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친절하게 포물선만 딱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하나 두면 이건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본이죠. ax, ay가 주어져 있죠.
개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 가수 크기 물어봤죠? 크기. A는 크기 1이죠. 제곱해서 더하면. 그 다음에, 뭐 떨어진 거리 D 구하라 그랬으니까 D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셔도 되고요. 수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자유입니다. 그래서 2A, D는, 얘는 V제곱 마이너스 V0를 제곱을 할게요. 아셨죠? X축만 보면은, X축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면 이렇게 줄었죠? 그렇죠? 얘가 2가 이게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1이죠. 맞나요? 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속도가 이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자 얘는 X축이니까 루트이니까 2가 되죠.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였죠? 1이었나? 1 맞죠? 아 내가 산수를 잘못했구나. 네. 답지를 고치세요. 아셨죠? A가 여기 A가 지금 1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예, 죄송해요. 내가 산수를 답지 고치는 게 아니라 AX예요. 제가 그분이 오셨네요. X축이니까 X축. 루트 2분의 1로 해야 되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건 안 되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다가 얘는 D는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게 나누면은 D는 따라서 루트 2가 되죠. D미터. 이렇게 됩니다. 네, X축 베이스니까 여기를 식을 이렇게 고쳐야 되죠. 이게 X죠. X축 상태. 답지는 다 있거든요. 제가 타이핑 다 쳐놨어요. 네,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오타 있으면 꼭 알아주세요. 제가 수식 타이핑을 해가지고 간혹 말도 안 되는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제보해 주세요. 오타 제보란도 있거든요. 많이 해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맛있는 거 좀 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하는지 아시겠죠? 네, 계속 개념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보실 이거 기출인 거 아시죠? 18년도 이게 18년도 2번이에요. 2번. 얘는 여러 번 보실래요? 어떤 파트를 어떻게 섞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보신 적 있죠, 이거? 네.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오프닝을 하려면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는 X축, Y축 분할하는 거예요. 속도든 변이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기본 틀이고, 그러면 얘는 어떤 문제인지를 조금 보셔야 되는 게 태웠죠. 맞나요? 그러면 지표면에서 타면은 뭐가 바뀌죠? 아까 제가 상자로 시작하는 말 있잖아요. 상대 속도. 이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출제자가 됐냐면 포물선이라는 문제에다가 상대 속도라는 문제 그 개념을 혼용한 문제예요. 아셨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등장을 해야 되죠? 상대 속도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포물선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게 문제 해석 능력이에요. 어차피 물어보는 건 똑같을 거예요. 아셨죠? 얘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갔죠? 보이시나요? 45도. 네. 그래서 포물선을 풀 때 하나 더 이거 쓰는 거. 탄젠트 파이.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딱 세팅이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문제를 풀 때 여러분하고 다른 게 저도 풀어요. 저도 기출 나올 때 이거 풀어요.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애들이 여기서 고생했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나왔지? 이러고 양자 풀 때는 출제자 욕할 뻔했네. 막 그러고 이 나쁜 새끼 유일하게 2페이지를 풀었어요. 그거 풀 때. 원래도 있으니까 보세요. 타이핑 실 시간이 없었고 제가 그냥 그냥 풀어놨거든요. 손글씨로. 네, 보시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내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가 보여요. 잘 보세요. 쓰고요. 이거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보여요. 기본이 이거예요. 기본이 이건데 얘 정보랑 얘를 안 쓰면 문제를 못 풀게 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항상 내요. 그냥 진짜 친절하게 포물선에 최고점 이게 높이가 이런 문제는 안 내고 기본 틀에서 개념식 하나 넣어놔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해석하면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진짜 볼 때 출제자가 어떻게 냈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쭉 읽다가 아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쫙 보여요. 그러면 나머지는 산수만 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산수 실력 문제 많이 푸시면 되고 반복해가지고 이런 걸 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빨리 풀 수 있어요.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알았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자 볼게요. 자 그럼 상대 속도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왜? 태웠잖아. 초기 속력을 일단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vx, vy를 상대 속도로 하면 그냥 단순하게 x축 더하면 되죠. 그렇죠? 네? 얘는 지금 세타로 쌌대잖아요. 그렇죠? v로. 그래서 얘는 v0로 쌌죠. 근데 v0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상대 속도를 자 이쪽으로 v0로 쌌는데 얘가 타서 쏜 거죠. 그렇죠? 그리고 v0, 0으로 움직이죠. 타서는 v0 코사인 세타 얘는 v0 사인 세타예요. 얘가 상대 속도예요. 아셨나요? 얘가 상대 속도라고. 그러니까 v의 상대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저기에서 바라보는 거죠. 원래 총알에서 그 다음에 카트로 갈까요? 카트.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지금 지면에서 풀 때 상대 속도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지면에 대해서 정지장 표기에서 필요해요? 속도 포물선 풀 때 누가 볼 때 타서 포물선을 써야 돼요? 아니면 지면에서 관측자가 해야 돼요? 이 관점은 무조건 지면 관측자예요. 그러니까 역학은 무조건 지면 관측자에서 보는 거예요. 정지 관측자. 그러면 잘 보세요. 뭐를 알려줬냐면 상대 속도를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카트에서 V0로 쌌대요. 각도 세타로. 상대 속도가 이렇게 돼요. V0 코사인 세타, V0 사인 세타. 이해 가시나요? 카트에서 V0로 쌌대. 지면에서 바라본 속도가 아니라 카트에서 V0로. 각도 세타로. 그런데 카트가 얘를 몰라요. 야, V 총알이 얘는 지면이죠? 지면 타서 보는 거. 지면 타서. 얘 둘 다는 지면 좌표계. 그래서 총알이 지면에 대해서 얘를 모르는데 카트가 이렇게 가고 있대요. 아이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아시나요? 왜 이거를 해드리냐면 얘는 쉽죠. 나중에 막 로켓 그거 발사하는 거 상대 속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개념 정립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부호를 자꾸 헷갈려요. 얘는 쉽지. 얘는 더하게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이걸 이렇게 기본적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구한다라는 거 좀 알아둬야 돼요. 지면에 대해서. 아셨나요? 상태 속도가 좀 작나? 왜? 왜 짜증나요? 네. 그 관점에 헷갈려서 어디서 뭐의 속력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맞았나요? 아니요. 빨리 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저 V0 코사인이랑 V0 사인이 네. 총알이 카트에 타서 본 속도 뭐예요? 아니요. 카트에서 지금. 카트에서 지금 총알이 네. 자, 우리가 지금 카트예요. 등속으로 움직인지는 몰라. 우리가 카트에서 세타로 V0로 쐈대요. 카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카트. 카트에서 보는 거. 지면이 아니잖아. 카트는 움직이는 관찰자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상대 속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서 쏜 건데 움직이는 놈이 나 움직인지 모르겠는데 내 좌표계에서 얘가 움직이는 좌표계잖아요. 카트에서. 보세요. 블라블라 쭉 있어요. 블라블라 이렇게 고정시켰대. 근데 일정한 속력 V0로 직선 운동할 때 총알을 발사했는데 총알 포물선 운동 수평거리로 S만큼 날아서 45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일정한 속력 V0로 갈 때. 세타로 해서 고정시켰대. 근데 봐봐. 자동차에 대한 총알의 속력이 V0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해석 능력이 중요해요. 상대 속도. 아셨죠? 그런 거. 그러니까 얘 자체가 상대 속도야.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 세타래요. 맞죠?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서 상대 속도를 알려준 거죠. 상대 속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오프닝이 뭐냐면 너희 상대 속도 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상대 속도로 주어질 때 너희 지표면에서 저거 속력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안 줬어요.
예전에 문제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되게 친절하게 나온 거예요. 진짜로. 바로 그냥 어느 정도 꽤 친절하게 그냥 꽈서 안 냈어요. 올해 이런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충돌이면 충돌, 렌즈면 렌즈 그냥 단순하게 나왔지 이게 하나만 개념을 싹 섞어버리면 뭐 평균 점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왜? 오프닝을 못해 오프닝. 이거를 쓸 줄 알아야지 뭔가 할다가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해석적인 능력을 좀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꼭.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을 조금 해보세요. 문제를 보면서 막 풀지 마시고, 그러니까 답 맞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시험장에서 답 맞는 게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 문제는 기본이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개념이 껴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이런 정보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만 파악만 할 줄 알면 네, 정말 빨리 풀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하면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총알이 얘는 이렇게 돼요. V0 플러스 V0 코사인 세타 V0 사인 세타.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숙달이 되면 이게 빨리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변이식 얘는 S. 이걸 S라고 쓰기는 좀 그렇네. 그냥 우리가 X, Y를 쓸게요. 왜냐면 여기에 X를 써버렸으니까 R로 안 쓰고. 이렇게 쓸게요. 얘는 쉽죠? V0 얘는 뭐 T 플러스 V0 코사인 세터 T 빼먹었네요. 쓰셔야죠, 당연히. 등값수도 이거니까. 자, 이거고 그 다음에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의 GT의 제곱이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게 S로 주어졌죠? 이게 S예요, S. 맞나요? S. 잘 알아두시고요. 자, 관역 도달의 시간이 지금은 최종 도달 시간하고 똑같죠? 맞나요? 잘 보세요. X축으로 상대 속도인데 Y축은 등가속도 직선운동하고 똑같죠, 그냥. 그 포물선, 외처의 포물선하고. 그래서 그 도달 시간이, 수평 도달 시간이 G분의 2V0 사인 세타는 건 아시겠죠? 이게 그거니까. 그래프 그려도 이해할 수 있죠. 형태가 안 변했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써야 되죠, 이제? 뭐 써야 돼요? 하나 안 썼잖아. 이거 쓸 때 조심하셔야 되죠. 탄젠트 파이는 얘 써야 돼요. 아셨죠? Vx분의 Vy니까. 네, V0 플러스 V0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이게 마이너스 1을 쓰셔야 돼요. 아셨죠? 최고점 지났죠? 네. 그리고 얘를 쓰는 이유는 지금 어디서냐면 얘 TR이죠. 맞죠? 수평 도달. 얘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두 배죠. 맞나요? 이거 넣으면 이거를 GTR, 이게 GTR이잖아요. GTR은 2V0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가 돼요. 맞나요? 네,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V0 다 날리고요.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은 사인이 돼요. 아셨나요? 네, 이거는 만족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각도가? 90도밖에 없어요. 아셨죠? 90도밖에 없고요. 그럼 다 찾았어요. 뭐 구하라 그랬죠? 지금 V0와 세타를 각각 구하라 그랬죠? 자,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 넣으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자, S 여기죠? 이거 구했죠?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날라가죠. S는 V0t 플러스 V0 코사인 세타 t잖아요. 90도니까 빵이야. 얘는 G분의 V0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G분의 2V0의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다 찾았네요. 세타는 구했고요. 90도 2분의 파이로 쓰셔도 되고 각도 쓰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얘는 V0로 구하라 그랬죠? V0는 넘기면 되니까 따라서 V0는 루트 G분의 ES가 되겠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자꾸 섞잖아요. 그러면 뭐가 짜증나기 시작하냐면 대부분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여기까지는 잘 써요. 여기 답을 못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연산 능력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걸 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 다 풀어놓고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깝깝한 거는 아예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깝깝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강의를 할 때는 아직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빨리빨리 뭘 찾는 거.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 풀 때 다 늘어요. 늘 수밖에 없어요. 늘 수밖에. 근데 뭐 어디까지를 여러분이 안 보고 하실 줄 알아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딱 쓸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무조건 오프닝으로. 무조건. 이 훈련만 하면 나머지는 연산 능력인데 만약에 하반기 때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힘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항상 애워두세요. 아니, 애워두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포물선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어떤 거를 물어보고 내가 어떤 개념을 써야 될지 개념, 뭐 상대속도 개념 물어보는 건지 이런 걸 할 때 이런 거 써야 될지 그런 것만 어느 정도 딱 정립이 돼 있으면 문제를 오프닝이 빨라요. 여기까지. 아셨죠? 여기까지만. 근데 거의 많은 문제들이 오프닝들이 다 비슷해요. 살짝 달라질 뿐이지. 근데 얘는 왜 많이 실수를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상대 속도 때문에. 아시죠? 다 배운 개념이 쓰거든요. 네, 졸지 마시고요. 네, 좀만 끊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따뜻해요.